자, 이제 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하시죠? 이제 또 같이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경기 조금 미흡했어요, 그죠? 어제 일단 양키즈 역배, 또 미국 오바 여러 좀 먹긴 먹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주간도 조금 부진했고 어제 약간 뭐 주간도 그렇고 야간도 그렇고 조금의 아쉬움을 조금 남겼던 내용들이 있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또 한신이 또 통수를 때려버리면서 상당히 또 아쉬움을 남겼다. 자, 근데 오늘은 약간 어제보다는 조금 경기 퀄이 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금액 2배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경기도 역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경기 승리로 일단 8일 연속 적중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도전을 조금 하는 의미다. 자, 오늘 올킬 나와야 되겠죠. 올킬로 일단 역시 또 분위기 또 이어갈 수 있는 내용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첫 번째 경기부터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리와 한신의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또 한신을 안 좋게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또 이제 다카시 아루카가 또 등판했던 내용이었고, 뭐 일단 토고도 일단 나쁘지 않았지만 다카시 아루카가 오시는 피칭 내용들이 너무 일단 퀄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부정할 수 없는 한신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안고 갔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이제 또 하루카도 하루카지만은 어제 타선적인 아쉬움이 조금 컸죠. 일단 물론 또 이제 점수들이 어느 정도 또 5.5 기준점에서 나와주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찬스에서 8회 초에 무사 1, 2루 찬스를 번트를 안 됐다는 거. 물론 또 이제 모리시타 타석이긴 했지만은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됐다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였고, 어제 또 다카시 아르카가 홈런 한 방 포함해서 6.1인 또한 4실점으로 최근 피칭 내용에서 조금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 자, 오늘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요미류와 일단 한신 무엇보다 선발 매치가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 경기는 이제 또 니시다테와 또 이제 또 사이키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니시다테 같은 경우도 이제 올 시즌 3경기 등판에서 2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고요. 나름 또 2군에서의 피칭 내용들이 조금 준수했던 내용들이 올 시즌 약간 1군에서도 접목이 조금 잘 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다. 최근 피칭 밸런스 조금 좋습니다.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띠고 있다는 점들은 또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 반면 또 이제 또 한신도 오늘 사이키 카드를 꺼냈는데요. 사이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또 상대전 요미전에서 3경기 동안 2승 무패 1.86으로 나름 준수했던 피칭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근데 무엇보다 사이키가 올 시즌 원정 경기 실점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원정에서는 올 시즌 또 2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원정은 조금 평범했죠. 평범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방울이 5.7이야. 5.72의 방울로 물론 또 요미전을 조금 준수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원정에서의 피칭 밸런스는 조금 균열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또 용기가 물론 또 니시다트도 호투를 펼치고 있고 또 이제 또 뭐 사이키도 절대 또 부정할 수 없는 뭐 나름의 또 에이스로서의 피칭 내용들을 조금 안고 가고 있긴 한데요. 5.5 기준점을 받을 경기는 아니다. 5.5 기준점. 뭐 일단 요미도 이제 또 팀방울 자체가 한신전에서 일단 4.39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정 수준의 실점들이 좀 있는 편이고 한신도 팀방울이 어떻게 또 요미전에서 3.20이에요.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어제 불펜도 조금 그렇고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없잖아 있다는 점에서는 요인 충분히 또 저는 약간 5.5 기준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또 역시 또 승패를 접근을 하자면은 오늘 요 경기 요미 역배 한번 또 괜찮을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키 원정 피칭이 또 5점대라는 점들 이런 걸 조금 고려했을 때는 일단 또 요미가 일정 수준 또 약간의 또 이제 피칭 밸런스를 지금 타격감을 조금 뿜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요미 역배당 2.19배 상당히 또 맛있게 일단 접근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신도 또 나름의 또 2위 자리를 달리고 있어요. 센트럴 2위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요미우리가 지금 현재 1위 탈환을 했습니다. 일단 1위 탈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센트럴 리그 1위와 2위의 매치인데요. 최근에 타격감은 오히려 또 요미 쪽이 훨씬 더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미 역배 그리고 또 일단 요 경기는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거든요.
역배당 좋아하시면은 한번 더 과감한 역배당 아니면 또 이제 5.5 기준점에 오버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로 생각해 보신다면은 여기도 역시 또 맛있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을 내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배 가능성 충분하고요. 오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조금 상기를 하신다면은 여기도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카프와 야쿠르트의 경기입니다. 자, 어제 또 야쿠르트 역배 가셨던 분들은 정말 어제 좀 스트레스를 조금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다 와서 경기 막판에 또 투러를 조금 허용을 하면서 역전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의 아쉬움을 남겼던 경기였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또 우리가 또 5.5 기준점 오버를 조금 추천을 드렸습니다. 일단 메인으로 조금 끌고 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우린 또 트럼프로 일단 역시 또 기분이 좀 좋았어요. 그죠? 한신이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내용이었다. 자, 오늘 경기 또 히로카프와 또 이제 또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타마무라와 오쿠가와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무엇보다 타마무라 일단 본인 피칭이 뭐 그렇게 이제 약간 크게 무너진 피칭 내용들 조금 안 보여주고 있고 또 역시 또 젊음이 또 이제 약간 경험이 조금 문제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팀 내 약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오카모토 못지않게 어제 오카모토가 나왔죠. 나름의 또 호투를 펼쳤습니다. 타마무라도 일단 역시 또 나름의 밸런스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다만 또 이제 약간 이제 또 무엇보다 타마무라는 최근에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어요. 타마무라는 최근 이닝수와도 조금 부진하고 실점률이 약간 증가를 했다는 점들은 과히 또 좋게 볼 수는 없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오쿠가와는 최근에 또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약간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 포함해서 나름의 또 이닝스 활약과 조금 준수한 피칭 내용들 또 올 시즌 또 히로전에서도 뭐 호투 가운데 또 승리를 추가를 했다는 점들은 또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무엇보다 지금 야쿠르트가 최근 5연패예요. 5연패를 당하면서 뭔가 팀 밸런스의 균열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최근에 약간 타마무라는 조금 흔들림이 좀 심하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5연패 야쿠르트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야쿠 역배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점 대비해서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돼요. 어느 반은 살짝 조금 고민이 되고 시즌 맞대결 7승 5패, 7승 5패로 역시 또 야쿠르트가 앞서 있다는 점도 조금만 또 야쿠르트의 오코가와 선발 우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반은 패스하시고 오늘 역배당 또 한번 또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일단 어제는 조금 한 차례 사고긴 했지만은 오늘도 충분히 또 가능성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또 지바롯데와 리오넴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리오넴 사이드로 약간 추천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50 배당이 유달리 잘 안 들어온다. 이런 패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지금 그걸 좀 꺼려서 일단 역시 배팅 라인업에 품고 가진 않았어요. 약간 걱정된다. 이렇게 분석할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 자, 오늘 일단 지바롯데와 리오넴 경기가 또 진행이 되는데 자, 오늘 경기는 카오무라와 이제 또 가토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일단 이제 카오무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2군 피칭 내용이 조금 그렇게 조금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1군에서 이제 직전격이 또 라쿠텐전에서 한 차례 조금 호투가 있긴 했어요. 7인 동안 무실점의 승리를 추가를 하면서 올 시즌 1군 첫 경기 어떻게 보면 첫 승리를 직전에 조금 따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 경기가 리오넴전이었어요. 리오넴전에서 5이닝 동안 9피안타 6실점 대량 실점으로 조금 이어졌던 부분들은 과히 또 좋았던 내용은 아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건데 또 이제 가토도 올 시즌 약간 조금 지바로 대전이 고전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본인 피칭 대비해서 3경기 동안 4.32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조금 고전했던 면들이 없잖아 있어요. 다만 직전에 또 지바롯데 원정에서는 7인 동안 2실점 또 상대 또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추가를 했다는 점들은 좀 부정할 수는 없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 순의 타격전이 조금 벌어질 수 있는 경기입니다. 오늘 요 경기 지바롯데도 아시다시피 어제 또 10점을 또 득점을 했죠. 10득점을 낼 정도로 일단 또 후지와라, 뭐 니시카와 이런 자원들 상당히 또 타격감이 조금 물이 올라 있고 어제 소토까지 홈런을 추가를 하면서 팀 홈런이 3개가 나왔어요. 기타 말을 또 무너뜨렸지. 그런 만큼 요 경기 일정 순에 또 가토도 공략당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역시 난타전의 가능성 충분히 또 이제 7.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 승패를 접근하자면은 아무래도 그래도 가토입니다. 가토. 가토가 최근에 또 이제 오릭스전에서도 일단 9이닝 동안 깔끔한 완봉 승리, 또 지마로 대전에 또 7이닝 동안 2실점 이러면서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들은 절대 또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연기는 역시 또 니오네임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역시 또 좋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오무라가 무너질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점이요. 일단 여기는 충분히 또 오버와 함께 일단 역시 또 니오넴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오릭스와 소프트뱅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경기를 이제 약간 오릭스 사이드로 조금 추천을 드렸어요. 그죠? 오릭스로 조금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어제 약간 선발들이 약간 둘 다 조금 불안 요소가 좀 있었던 내용이었고, 일단 또 제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소뱅전이 조금 준수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유념해서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제 경기는 약간 이제 또 조기강판이 내버렸고요. 일단 우하사와가 또 실점이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닝을 잘 끌고 왔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일단 오스나, 마츠모토, 스기야마 이렇게 약간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어제 오릭스가 이제 콘다가 이제 또 무너졌습니다. 불펜에서 무너지면서 추격의 빌미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는 점인데 자, 오늘 경기 또 이제 쿠리아넨과 또 일단 마에다 준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마에다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이제 또 첫 맞대 그래요. 오릭스전에서 첫 등판 일정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등판 일정을 또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지 요 부분이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반면 또 쿠리는 또 이제 소뱅전에서 나름 또 준수한 피칭들이 나왔던 부분들 1승 1패로 조금 분위기를 좀 이어갔다는 점들은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쿠리가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났어요. 약간 피안타율, 장타 허용 이런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인 피칭 밸런스는 최근에 약간 조금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자, 근데 이제 무엇보다 마에다준 생각보다 물건입니다. 지금 현재 6연승이요. 6연승을 달리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원정 3경기 3전 전승입니다. 3전 전승에다가 1.06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원정 경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어린 친구가 흔들림이 전혀 없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무엇보다 조금 매서운 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페이스는 쿠리가 조금 실점률이 조금 상승세를 조금 달리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이데의 원정 성적 비록 또 오릭스전이 첫 등판이긴 하지만은 전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선발의 우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뭔가 좀 다르나요? 남다른 모습들이 좀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일단 소뱅이 최근에 또 올 시즌 모이넬로의 또 빈자리가 상당히 또 컸는데 마에다전을 거기다 콜업을 시켰어요. 그죠? 그랬던 내용들이 조금 성공한 페이스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요 경기 소뱅 사이드로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5 기준점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돼요. 어느 반은 살짝 조금 패스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일단 역시 승패에 조금 집중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반은 살짝 조금 고민이긴 해. 그런 애들 좀 있다는 점이고요. 최영별이 또 한번 좋은 방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얘는 좀 앞으로 더 클 것 같아. 자, 다음 게임 또 요코베이와 주니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요코베이. 자, 오늘 경기는 또 아즈마가 또 등판하는 경기입니다. 최근 무엇보다 요코가 타격 분위기가 좀 살아있죠. 일단 원래 또 요코베이가 늘 타격적인 지표들이 과히 또 좋은 내용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경기를 조금 못 가져갔던 경기들도 좀 있었는데요. 자, 어느덧 몽골 타격감들이 살아나면서 일단 어제 경기도 주니치 상대로 4대0의 승리를 조금 가져갔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아즈마가 등판을 합니다. 아즈마. 자, 지금 현재 아즈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주니치전이 나름 또 준수했어요. 일단 3경기 동안 2승 1패 상당히 또 일단 밸런스를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자, 그건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니치는 마츠바가 등판합니다. 자, 마츠바가 올 시즌 또 1군 한 경기를 조금 소화를 했는데요. 자, 마츠바로 1군 내용도 1군 내용이지만은 2군 피칭력이 너무 안 좋았어요. 2군 피칭력이 상당히 또 부진했었다. 자, 직전이 이제 또 2군 요코베이전이었습니다. 2군 요코베이전에서 2군 경기 등판에서 5이닝 동안 7패 안타 4실점에 패배를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1군 요코베이가 아니고 2군 요코베이 상대로도 역시 또 패배를 당했단 말이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경기는 확실히 또 이제 최근에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는 아즈마 쪽으로 손이 가는 게 조금 사실이긴 합니다. 시즌 맞대결로 7승 1무 4패예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아즈마 사이드로 손이 가는 내용인데 요 경기도 역시 또 걱정이 된단 말이지. 뭐냐면은 어제 또 리오넬 모르가 또 좋게 추천을 드렸다가 리오넬 배당이 1.50 배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 차례 조금 좋아 보이더라도 조금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경기, 요 경기가 지금 현재로 요코베이가 1.50 배당입니다. 물론 또 저는 약간 이 배당으로 일단 역시 또 평가를 내리는 건 조금 너무 미신적이다. 좀 너무 또 이게 약간 전력적인 부분들을 조금 무시한 패턴이다. 이걸 좀 보고 있긴 한데 1.50 배당은 조금 꺼려져요.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 요 경기 아주 조심스레 요코베이 조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치마 직전 2군 요코베이전에서 털렸어. 그런데 1군 요코베이전에 상대한다는 점들은 과연 또 좋게 볼 수는 없다. 근데 역시 또 배당이 조금 고민이 된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1.50 배당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고 1.50 배당이 잘 안 들어오는 징크스 같은 게 조금 있더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이랑 언어바는 패스, 요코 사이드 한번 또 추천을 조심스레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또 세이브와 또 이제 라쿠텐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 경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에서 또 펼쳐진 내용이죠. 일단 대체적으로 이제 오키나와는 약간 난타전 조금 빈번하긴 해요. 약간 바람의 영향도 조금 그렇고 이런 조금 분위기가 조금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구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긴 합니다. 오키나와 구장 자체가 한번 더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오키나와 구장 같은 경우는 자 오픈형이에요. 오픈형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놓여져 있는데 무엇보다 파울 라인이 아시다시피 타자들의 수명 연장이 될 정도로 파울 라인이 그렇게 조금 넓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역시 또 내야로 일단 파울로서 일단 잡히는 공들이 거의 없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파울이 나오면은 거의 그냥 이제 약간 수명 연장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타자 진화적인 구장이기 때문에 일단 타자들에게 기회가 조금 더 주어질 수 있는 구장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죠. 자, 그런데 또 역시 또 용기 오늘 경기 또 선발 라인업 또 보자면은 자, 양팀 선발들 매치 지금 현재로 와타나베와 기시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 또 기시가 어떻게 보면 2연승의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2패만 당하고 있다가 2연패에서 또 2연승으로 반등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 또 원정 피칭에서의 불안 요소들은 조금 있다. 아직까지 조금 2군에서도 조금 피칭 밸런스가 불안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노사도 와 있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84년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수로서는 이제 또 한계치에 좀 이뤄져 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또 와타나베도 이제 또 홈 경기가 좀 약한데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홈 경기로 조금 평가를 낼 수는 없겠지. 근데 최근에 그냥 실점이 늘어났어요. 일단 와타나베도 최근에 홈원정 가리지 않고 역시 또 실점률이 조금 높아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단 역시 또 승패는 약간 관망이 조금 필요한 격이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요 경기는 약간 승패보다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 공략을 조금 해보시냐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고요. 어제도 실제 조금 난타전 조금 펼쳐졌었죠. 오늘 요 경기도 충분히 또 양팀 선발들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매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난타전을 조금 고민해 보시냐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타이러가 나왔어요. 타이러가 나왔지만은 오늘 와타나베는 조금 라쿠텐 상대로도 조금 불안한 내용들이 조금 펼쳐질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들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드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경기 또 두산과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국내 야구. 자, 이제 오늘 경기 국내 야구가 약간의 비 소식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이제 강수대들이 약간 새벽에 좀 몰려 있어요. 밤늦게 강수대들이 조금 몰려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진행에는 조금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이제 또 곽빈과 이제 또 SSC의 또 전영준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두산이 나름의 또 정배당을 조금 받았던 내용들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일단 역시 어제 선발 매첩에서 이제 또 벤자민이 등판했고 김민준이 등판했기 때문에 민준이 또 이닝 수화가 또 약하고 조금 실점률이 조금 높았던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김민준이 6이닝 동안 이제 안타 4개 맞고
버텨주는 피칭 내용들이 좀 나왔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벤자민도 나름 꾸역꾸역 맞긴 막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또 불펜 싸움에서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 SH가 조금 버텨줬던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초반에 또 득점들이 조금 지켜졌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이고, 자 그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전현준과 곽빈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 일단 전현준 같은 경우는 이제 불펜데이입니다. 불펜데이로 이제 또 진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불펜에서의 또 SH의 퀄리티가 일단 어제도 약간 조금 좀 불협화음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약간 조금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또 어제는 어떻게 보면 민준이가 버텨줬기 때문에 일단 SS의 불펜 요소들이 그렇게 조금 커버가 된 내용들이 좀 있었다면은 오늘 이제 약간 그대로 드러난 내용들이 되겠지.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원정 피칭도 조금 불안한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SS는 오늘 약간 조금 불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는 점이고요. 다음에 또 이제 곽빈도 시즌 초반에 홈이 안 좋았어요. 홈 피칭이 조금 불안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홈에서의 경기력들이 조금 살아나면서 일단 상대의 또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홈 7경기 동안 3승 1패 2.79로 일단 분위기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고, 최근에도 어떻게 보면 또 꾸준하게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토종 에이스로서 상대 또 이제 약간 이닝수화를 조금 준수하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다. 여기는 오늘은 두산 사이드 한번 또 일단 노림수를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SSC가 비록 9연패를 탈출하긴 했지만은 이 불펜데이로 운영하는 SSC는 과히 또 저는 좋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이고요. 개인적으로 역시 또 8.5 기준점이라면은 역시 또 오버사이드도 역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난타전과 함께 경기는 또 충분히 또 두산 사이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 또 삼성과 이제 또 LG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로클린이 오늘 마지막 경기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지면적으로 일단 크리스 패딕이 온다는 점들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공신 아니고 카더라설이 좀 있었던 내용이었고, 일단 또 박진만 감독도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 용병 교체를 조금 뭐 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르클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최종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또 피칭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그냥 좀 안 좋았어요. 오르클린 자체가 계속해서 조금 구속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좀 어려움을 조금 연출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임찬규도 역시 또 약간 또 원정 피칭에 또 실점이 좀 많죠.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또 삼성도 어떻게 보면 타격감은 불을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삼성이 최근 분위기가 미쳤습니다. 10경기 동안 9승 1패요. 9승 1패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 동안 무엇보다 이제 또 삼성은 투수력으로 지금 버텨내고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니다. 타격적으로 지금 불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삼성의 빠따로서 임창규를 공략을 못할 이유는 없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삼성전도 전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럴 땐 이제 또 원정 경기에서도 임창규는 5점대 방어력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르클린도 구속자로 지금 현재 고전을 하고 있고, 임창규도 직전 경기 키움 상대로도 어떻게 보면 또 5이닝 5실점이었죠. 그런 애들 조금 보여줬던 만큼 요는 결론은 이제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인다. 난타전의 가능성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두신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11.5 기준점이 좀 잡혀 있는데요. 일단 삼성은 또 아시다시피 일단 한 이닝 또 8득점을 또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지만은 한 이닝 또 9실점을 할 수도 있는 팀입니다. 그게 또 삼성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기준점 무시, 오버사이드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냐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 고민하지 마세요. 용기는 오로클린도 불안하고 임창규도 불안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게임 또 나균환과 내일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약간 기아 챔피언스 빌드 홈 경기가 약해요. 홈에서는 오늘 내일 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원정 경기는 그래도 조금 준수한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는 없겠다. 특히 또 나균환이 또 이제 홈에서 좀 안 좋습니다. 일단 또 유달리 또 이제 롯데 투수들도 뭐 로드리게스나 이런 자들도 조금 홈에서 조금 부진한 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나균환도 올 시즌 홈 경기가 7경기예요. 7경기 동안 1승 6패 5.10의 방어를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또 직전에 한 차례 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올 시즌 뭐 6전 전패긴 했지, 그지? 그런 애들 조금 보여주다가 1승 추가를 했지만 역시 또 나균환은 홈 경기가 약하다. 또 기아전도
올 시즌 3경기 동안 조금 호투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조금 고전했었다. 자, 그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내일은 원정 경기가 이제 또 9경기 동안 4승 1패, 그래도 또 2.41이에요. 2.41로 상례도 준수했고, 롯데전 2경기 동안 승리는 없습니다. 승리는 없는 패턴이지만은 2경기 동안 이제 0.75의 방어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단 원정 내일과 홈 나균하려면 요 경기 기아 똥배당 조금 납득이 되는 패턴이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또 최근에 또 기아가 어제 패배도 당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또 3연패로 약간 조금 기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요. 일단 원정 내일과 홈 나균하는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다. 이거는 충분히 또 기아 사이드로 고려를 해보시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약간 어노바 퀄은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일단 어노바 같은 경우는 어제는 우리 또 오바만 넣으렸어. 우리 또 어제 오바만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제 또 난타전이 펼쳐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경기는 어노바는 약간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조금 좋아 보인다. 승패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게임 또 KT와 키움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건을 올 시즌 이제 3경기 등판했어요. 3경기 등판했지만은 2경기를 퀄리티 스타트. 나름 또 왜 재계약을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또 약간 피칭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너 피칭도 좀 안 좋았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잘해줘. 뭔지 알겠지? 마이너에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친구들은 KBO 와서는 정말 이 간절함이 통한단 말이야. 근데 보통 이제 외국인 투수들이 약간 일본 야구나 이제 약간 국내 야구 이렇게 성공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우습게 보다가 당해요. 우습게 보다가 난 여기 아니면 또 뛸 데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금 고전한 면들이 좀 있단 말이지. 근데 로건은 그렇지 않다. 이제 마이너에서도 또 고전하다가 또 왔어요.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또 한국에서 받는 연봉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 간절함이 조금 느껴진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롯데전에서 7이닝 동안 이제 또 홈런 한 방이 문제였지만은 또 이제 무엇보다 2실점 일단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일단 그 경기도 역시 또 좋았어요. 반면 또 이제 배동현이 또 문제입니다. 배동현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약간 피안타가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본래 도현과 역시 또 실점들이 조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배동현이 상대 또 기대 이상이었죠. 4승 무패였어요. 4승 무패. 이렇게 좀 시작을 했다가 어느덧 6패를 추가를 했다. 이 페이스는 과연 또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다. 일단 여기는 충분히 또 KT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냐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 솔직히 말해서 일단 KT 반대로만 사더라도 일단 조금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키움 반대 키반 꿈말 롤이더라도 일단 무엇보다 올 시즌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럴 정도로 키움은 올 시즌 전력 이하죠. 솔직히 일단 투수력이 너무 또 한계점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요는 약간 조금 어느바는 조금 고민이 돼요. 어느바는 살짝 조금 고민이 되는데 KT 사이드 역시 또 한번 또 노림수가 조금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또 무엇보다 마지막 경기. 자, 이제 또 NC와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또 NC 역배당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정역배까지 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NC가 또 이제 나름의 또 승리를 9대6으로 조금 잘 가져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경기는 이제 왕옌청과 이제 토다의 매치죠. 토다의 매치로 조금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옌청이 같은 경우는 하나 투수들도 약간 조금 뭐랄까 홈에서 좀 부진하단 말이지. 실제 홈에서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조금 부진한 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왕옌청 같은 경우는 홈 경기 올 시즌 9경기 동안 4승 2패 3.388의 방어로 상당히 또 좋은 기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좀 배제할 수는 없겠다.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피칭량도 약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승수를 조금 추가를 하고 있죠. 그 부분도 나름의 또 밸런스를 조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고 자, 무엇보다 약간 NC전은 조금 안 좋았어요. NC전의 조기 강판 경기가 좀 한 차례 있다는 점들은 한번 또 체크가 조금 필요하겠다. 반면 또 토다도 어떻게 보면 원정 피칭이 조금 부진합니다. 특히 또 이제 약간 밸런스를 잡았던 몇 경기가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토요다는 올 시즌 계속해서 약간 피안타율이 조금 문제예요. 문제가 조금 되고 있을 정도로 상대 또 많은 피안타를 조금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직전 삼성전에서도 6이닝 동안 6피안타 홈런 2방 5실점이었습니다. 5실점 장타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요 경기는 역시 또 약간 하나 사이드로 공략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하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옌창이는 홈 경기가 좀 좋아. 근데 토다는 그냥 최근에 안 좋아. 그런 의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또 하나 사이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옌청이도 NC전이 조금 좀 안 좋았어요. 올 시즌 기억에서 조금 조기 강판 경기가 좀 있었고 토다도 올 시즌 하나전이 약했어. 그렇다면은 일단 역시 또 점수대들은 어느 정도 또 나올 수 있는 경기다.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요 경기는 10.5 기준점이라더라도 역시 또 오버사이드로도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생각보다 기준점이 좀 높긴 높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긴 한데 저는 약간 기준점을 반영한 경기도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무시하시면 안 되겠다. 이걸 좀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오버도 충분해 보이고요. 이는 충분히 또 난타전 가운데 또 약간 또 하나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려면은 역시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오늘 경기는 약간 어제는 조금 제가 어려울 것이다. 조금 애매한 경기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일단 분석 내용도 조금 풀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좋아 보입니다. 오늘 충분히 또 가능성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목표는 올킬이에요. 일단 메인 라인업들 전부 다 따고 가면서 배당업 9배까지 전부 다 올킬로 한번 또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깔끔한 적중 오늘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맛있게 한번 또 먹어볼 수 있는 날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오버 경기들이 좀 많을 것 같아. 난타전이 조금 빈번할 것 같다는 점들을 여러분들 조금 참고하시면서 오늘 경기 화끈하게 먹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좋은 적중 늘어보자고요. 가자!